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새로운 드라마입니다. 더킹 영원의 군주 1회, 2회 간단한 리뷰가 되겠습니다. 4월 17일, 18일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구독, 좋아요, 제게 힘이 됩니다. 자, 이 드라마는요, 금토 드라마고 16부작입니다. 빠르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크게 4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작가 김은숙 작가입니다. 김은숙 작가가 썼던 작품들, 파리의 연인 기억하십니까? 애기야 너 안에 나 있다 뭐 이런 거 생각나는 파리의 연인, 그리고 시크릿 가든, 신사의 품격, 그리고 상속자들, 태양의 후예, 도깨비, 그리고 미스터 선샤인. 대단한 화제작들을 연이어서 이렇게 적어냈던 작가죠. 문제적인 작가.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저도 일부러 시간을 이렇게 조정해서 리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설명을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미리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첫 번째는 평행세계입니다. 평행세계. 자, 평행세계가 뭐냐? 똑같은 인물이 각각의 시대에, 서로 다른 세계에 각각의 시대에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뭐 비슷하게는 평행이론, 평행우주이론 이거하고 좀 비슷하겠는데, 영화 같은 데서는 보면은 평행우주이론 같은 경우에는 영화화된 것이 뭐 인셉션 기억하십니까? 꿈속에서 이렇게 여러 곳을, 또 인터스텔라, 그리고 마블 시리즈 중에서는 앤트맨, 다른 시공간으로 가버리죠. 그리고 스파이더맨 중에서 그 뉴 유니버스 편, 이런 쪽에서 평행우주 이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드라마에서는 좀 색다른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만파식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파식적은 신라의 설화입니다. 설화. 신라 신문왕이 자기 아버지, 죽어서 해룡, 바다의 용이 된 자기 아버지 문무왕, 그리고 하늘의 신이 된, 천신이 된 김유신으로부터 대나무를 얻어서 만든 필이라고 합니다. 만파식적. 그 필이의 이름이 만파식적인데, 그 대나무로 만든 필이를 불면은 뭐 적군을 물리치고 질병이 낫고 또 가뭄, 장마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천하가 태평해지는 그런 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그 보물창고에 이렇게 보관해뒀던 그런 국가적인 보물이라는 그런 설화가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이 만파식적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서로 다른 두 개의 세계를 이동하는 문, 그 문을 열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자, 이제 세 번째, 등장인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장인물. 네, 이렇게 등장인물이 있는데, 이쪽 편은 대한제국입니다. 대한제국. 그리고 이쪽 편은 대한민국입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서로 다른 두 세계가, 한쪽은 대한제국, 한쪽은 대한민국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대한제국은 우리의 역사 속에 있는 그 과거의 대한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는 그것 때문에 헷갈렸어요. 그런데 보고 나서 든 생각은, 저 대한제국이 역사 속의 대한제국이 아니다라는 생각만 갖고 새로운 세계다라고 바라보면 의외로 아주 간단하더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쪽에 대한제국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등장인물, 먼저 여기 이곤이 있어요. 이곤, 이름이 이곤입니다. 대한제국, 제국
민국 이렇게 빠르게 설명할게요. 제국에서 또 여기 가운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양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사람이 두세 개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두세 개의 동시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여기들 가운데 놓았습니다. 자, 여기 이곤. 제국에서는 3대 황제입니다. 3대 황제. 대한제국의 황제입니다. 스포츠 좋아하고 아이 좋아하고 그리고 말, 막시무스라는 그 에마가 있는데 말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런데 민국에서는 현실에서는 여기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린 시절에는 이지훈이라는 아이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쪽에 이름이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현실이라고 하면 그렇네요. 민국에서는 이름이 정태을로 형사입니다. 제국에서는 루나라는 범죄자입니다. 자, 여기 조영이라고 있는데, 자, 제국에서의 이름이 조영입니다. 조영, 근위대장입니다. 민국에서는 조은섭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복지요원입니다. 그리고 이쪽 제국에서는 명승하라서 황실의 공부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국에서는 명나리라고 해서 건물주입니다. 자, 이쪽에 보면요, 제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옥남이라고 더 자주 제조상궁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제조상궁. 그리고 여기는 김기원, 이쪽에 근위대장 밑에 근위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구서령입니다. 이름이 구서령, 황제죠. 총리입니다. 최연소 여성 총리, 여성 총리, 이렇게 구서령. 진보 정치를 이렇게 추구하는, 또 여성들한테, 젊은 여성들한테 인기가 아주 좋은 그런 총리라고 합니다.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요. 또 이 둘은 일부러 서로 스캔들을 만들어서 서로 인기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 자, 여기 중요한 인물 나오죠. 이림입니다. 이림. 네. 자, 이 이림은 이쪽 밑에 제가 약간 적어놨는데, 2대 황제 이곤의 자기 아버지 이름이 이호입니다. 이호. 그리고 3대 황제가 이곤. 자, 그러면 이름이 누구냐? 이호의 이복형입니다. 이복형. 서자입니다. 서자. 이 적자고. 그리고 여기 이곤 입장에서 보면 큰아버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큰아버지. 이렇게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유경무라고 이림의 부하입니다. 자, 제국조 인물 보겠습니다. 맨 위에 박문식, 강력반 형사입니다. 그 다음 여기 심형사가 있습니다. 심형사. 그리고 여기 강신재 역시 강력반 형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도인, 정태을 아버지입니다. 정태을 아버지, 정도인. 자, 그리고 여기 송혜정이라고 있는데, 송혜정. 이 송혜정은 민국 쪽에서 2대 왕인 이호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민국 쪽에서 3대 왕 이지훈의 어머니인 거죠. 자세한 것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뭐가 복잡하네요. 이번에는 자, 네 번째 1회부터 2회까지 줄거리 아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크게는 1994년하고 그리고 25년 후인 2019년, 1994년, 2019년, 1994년, 2019년, 이
두 시기를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994년. 자, 1994년 어떤 일이 있었냐? 대한제국의 이림이 아까 말한 만파식적을 가지려고 역모를 꾀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어린 이곤이 만파식적을 반쪽으로 두동강 내는데 그 만파식적 반쪽만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이동이 돼버립니다. 자, 조금 자세히 몇 가지 덧붙인다면요. 여기 이림이 만파식적을 가지려고 이호를 죽이죠. 이호가 죽은 것을 보고 어린 이곤이 칼로 만파식적을 두동강이 냅니다. 그걸 보고 화가 난 이림이 어린 이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천정 유리가 부서지면서 검은 옷을 입은 자가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이곤을 구해줍니다. 이곤을 구해주는데 그때 정신을 잃어가면서 어린 이곤이 자기를 구해준 사람의 그 목에서 신분증을 하나 이렇게 잡고 쓰러집니다. 기억을 잃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신분증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발행 연도가 지금 언제랬습니까? 1994년인데 2019년 11월 11일 발급된 그런 공무원증입니다. 이름이 정태을 이렇게 돼 있고 사진이 딱 들어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고 나서 이림은 도주를 하다가 만파식적 반쪽의 그 영향에 의해서인지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문을 발견하고 그쪽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대한민국에 갔더니 거기 자기 동생 이호는 거지가 돼 있고요. 자기 자신도 그 대한민국에서는 더 심한 거지로 돼 있고요. 네. 그리고 거지에다 불구에다가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자, 그때 그 장면에 이호의 아들, 그러니까 민국의 이호의 아들인 그러니까 이곤에 해당되는 이지훈이 들어와서는 칼이 아니라 이번에는 불쏘시개를 들이대죠. 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은 그런 모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국에서 이제 이 어린 이군이 어린 나이에 그 당시 나이가 8살이에요. 어린 나이에 황제의 즉위를 하게 되고 장례를 치릅니다. 자, 장례를 치르고 나서 울고 있는 자기 앞에 4살인 조영이 같이 우니까 조영에게 장난감 칼을 쥐어주면서 앞으로 네가 천하제일검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평생 동반자로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관계로 서로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25년 후인 2019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곤이 장성을 했겠죠. 이곤이 장성을 했고 이제는 이 제조상군 같은 경우는 빨리 혼인을 했으면 해서 부적 같은 걸 막 이렇게 곳곳에 숨겨놓고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 이곤이 조정 경기장 그쪽에서 토끼 옷을 입은 사람을 쫓다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런 데 보면은 시계를 든 토끼를 쫓아가다가 다른 세상으로 가잖아요. 시계 토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토끼 모양의 옷을 입은 사람을 쫓아가다가
또 만파시적 반쪽의 그 힘에 의해서인지 다른 세상으로 넘어갑니다. 민국으로 넘어가죠. 대한민국으로 넘어갑니다.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에 그것도 자기 에마 막시무스 하얀 백마를 탄 채로 거기에 순간 이동됩니다. 자, 그렇게 이동이 된 상태에서 지나가던 형사 정태을이 그것을 보고 가서 신분증을 제시해달라 이렇게 하죠. 신분증 제시해서 난 신분증 없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하기 전에 신분증 제시해달라고 할 때 이 이곤이 어떻게 하느냐. 드디어 자네를 보는군. 정태을 경위 이러면서 그냥 와락 안아버립니다. 붕 떴겠죠. 자, 신분증 제시해달라 하니까 신분증 없다 그래. 그리고 신분 조회를 해도 안 나와. 지문 조회를 했더니 나오지도 않고. 이곤 입장에서는 정태을한테 계속 말하죠. 내 생각에는 나도 어쩌다가 왔는데 내 생각에는 이곳은 평행세계인 듯 한데 라고 계속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정태을이 무슨 또라이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받으니까 자네 문과인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소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과형 이 황제하고 문과형 형사가 일을 뭐 어떻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놨는데 어떤 내용일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거 뭐 말도 안 되고 하니까 일단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래 가라. 근데 어디로 갈래? 호텔 하니까 뭐 호텔 지을 겁니까? 하면서 단추를 뽑아가지고 하나 주면서 이거 다이아몬드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태을이 그게 다이아몬드면 나는 다이애나 비다 이렇게 대꾸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의외로 금은방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제대로 된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 금은방에서 주소 불명이고 좀 신원이 확실하지 않아서 안타고 하면서 돈을 적게 쳐주려고 하니까 정태을이 경찰 신분증을 살짝 보이면서 제값을 치르게 합니다. 제대로 값을 치르게 해서 이고는 호텔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고는 얼마 동안 대한민국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연구해보고 익숙해져 가고 있는 와중에 계속 정태을한테 묻죠. 내가 여기 살아남아 있을 이유가 있을까? 또는 내가 발 묶일 이유가 더 있을까? 뭐 이렇게 계속 묻습니다. 이곤이 태을한테 왜 나를 도와? 경찰이니까 당연히. 다른 이유는 없나? 없어. 마지막으로 할 말을 하고 우리 헤어지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곤이 정태을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 고마웠어. 어딘가에 있어줘서. 25년 동안 덜 외로웠어. 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난 몰라. 난 널 몰라. 근데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아는데 25년 전에 나를 구해준 사람이 흘리고 간 그 신분증에 2019년 11월 11일 이 정태을이 있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죠. 물론 이해를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 결국 갑자기 이곤이 정태을한테 말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했어. 이러면서요. 내가 자네를 내 황후로 맞이하겠다. 라고 이렇게 폭탄 선언합니다. 정태을의 반응은 반만 또라이인 줄 알았더니 완전 또라이구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자,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2019년에 여기 이림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 한번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대한민국으로 온 이림은 여기 자기 부하였던 유경무를 찾아가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유경무를 찾아옵니다. 네,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또 절에서 단청을 새로 칠하면서 과거를 새로 역사를 덧칠 중이야 뭐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저주로 바꾸는 뭐 하여튼 이 악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장면들이 여러 나왔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더킹 영원의 군주 1회에서 2회까지 간단한 줄거리 정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의외로 그 다음부터는 쉽게 볼 수 있는 드라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제겐 사랑입니다.